그러면 첫 번째 파일, 블로그, 도형 삽입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실행해 주시고요. 자, 혹시라도 이렇게 나오는 분들은 새 프레젠테이션 누르시면 됩니다. 저처럼 이렇게 보이면 그냥 바로 진행을 하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파일 한번 눌러볼게요. 파일 클릭하시면 여기 열기라고 있죠? 열기. 다음 여기 EPC라고 하는 걸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저장된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바탕화면에 OA 스타트업 파워포인트 예제 파일. 네, 하지연님 어서오세요. 자, 그 다음 준비 파일로 들어갈게요. 그 다음 7장. 거기 보시면 커피 타임이라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커피 타임. 자, 클릭하시고 열기. 자, 이렇게 문서가 하나 열릴 겁니다. 위에 편집 사용 버튼 눌러볼게요. 열기 다 하셨죠? 여기에 지금 커피타임이라고 하는 1번 슬라이드에 문자가 입력이 되어 있고 여기다가 도형을 하나 삽입을 해 보겠습니다. 위에 삽입 탭에 가서 삽입 탭에 가면 여기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도형이라고 하는 거 있죠? 삽입 탭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 자, 클릭을 해보면 여기에 이제 분류들이 쭉 있습니다. 선, 사각형, 기본 도형, 블록 화살표, 수식 도형, 순서도, 뭐 별미 천수막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쪼개져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누를 거냐면 여기 기본 도형에 보면은 원통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기본 도형에 보시면 아마 이게 원통형일 거예요. 여기 두 번째 줄 끝에 기본 도형에 보면 두 번째 줄 끝에 원통형 클릭하시고 다음 여기 타임 아래쪽에다가 하나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하나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원통 만들었고요. 이거를 지금 원통인데 커피 타임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요거를 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컵. 그 다음에 오른쪽에다가는 손잡이를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도형을 이용해서 손잡이를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다시 위에서 삽입해 간 다음에 다시 삽입에 가서 여기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 클릭해 주세요. 자, 이번에도 여기 기본 도형 그룹에 세 번째 줄 세 번째 여기다 갖다 대면 도넛이라고 나올 겁니다. 기본 도형의 세 번째 줄 세 번째 도넛. 이번에는 그냥 드래그하지 마시고요. 키보드에 보면 이 Shift 키 있죠. Shift 누르고 있으세요. Shift를. 보통 우리가 정사각형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정원을 그린다든지 할 때 Shift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비율을 맞춰서 내가 원하는 도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여기쯤? 한 여기쯤에서부터 그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좀 끌어볼 거예요. 이렇게 Shift 키를 누르고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게 여기 뻥 뚫려 있는 원 안에 이 원통이 안 보이게끔 해주세요. 그래야 이제 이게 손잡이처럼 좀 이따 보일 거니까. 원통의 선이 그 타원 안에 뻥 뚫려 있는 곳에 들어가지 않게. 자, 하셨죠?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걸 좀 주의하시란 얘기예요. 이렇게 안쪽으로 좀 파고 들어가는 거. 물론 조금 파고 들어가도 되기는 해요. 어쨌든 나중에 이 겹쳐져 있는 부분은 안 보일 겁니다. 네, 살짝 들어가도 되기는 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번에 볼 건요. 도형 병합하고 점 편집하기라고 하는 기능을 볼 겁니다. 병합은 어쨌든 합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요게 하나, 그 다음에 요게 하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린 도형은 두 개죠. 요거를 하나짜리로 묶어버리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살짝 밖으로 빼가지고 마우스를 살짝 밖으로 빼가지고 이렇게 드래그 해주세요. 그래서 사각형 안으로 다 들어오게. 살짝 빼가지고 쭉 드래그. 여기서 하셔도 되고요. 자, 선택하셨으면 위에 그리기 도구의 서식 탭으로 갑니다. 위에 그리기 도구 서식 탭에 가서 여기 도형 삽입이라고 하는 데 가보면 그 위에 도형 병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클릭해보면 병합이라고 나올 겁니다. 클릭. 목록에서 병합. 자, 되셨나요? 그 다음 밖에 한번 클릭해볼까요? 밖에. 클릭한 다음에 그 타원이 아니고 도넛. 아까 이게 타원이라고 써요. 도넛인데. 자, 내가 도넛을 클릭을 하려고 해도 이 원통, 아까 했던 것까지 같이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원통을 클릭을 하려고 해도 도넛, 이렇게 하나의 묶음이 됐기 때문에 병합이라는 걸 하게 되면은 따로따로 있는 게 하나짜리로 합쳐져요. 얘를 여기 커피타임 오른쪽으로 이렇게 끌고 갈게요. 끌고 오시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전편집이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을 할 겁니다. 전편집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도형을 삽입을 할 때 여기 있는 도형들이 제공이 되죠. 여기 있는 도형들 이외에는 우리가 삽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모양을 넣고 싶은데 여기서 조금만 다른 형태가 됐으면 좋겠다 싶을 때 변형을 주고자 할 때 그때 사용하는 기능을 전편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도형을 넣고 그 이후에 재편집을 하는 거예요. 그 도형을. 자, 그래서 삽입에 다시 도형으로 갈게요. 삽입 탭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 여기서는 사각형 그룹의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걸 선택해 보겠습니다. 사각형 그룹의 첫 번째 직사각형. 클릭하시고 그 다음 요렇게 그려줄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그리면 되겠죠? 네, 살짝 삐져나가도 됩니다. 크기가.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쭉 그려주세요. 크게. 자, 이렇게 직사각형을 그렸는데 지금 이 직사각형을 나는 좀 바꿔주고 싶다. 뭘 어떻게 바꿀 거냐? 여기를 요렇게 요런 모양으로 나는 바꾸고 싶다. 예를 들어 그래서 요런 물결 모양으로 바꾸고 싶다.
기본 도형에서 제공해주는 이런 모양은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형태를 내가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전편집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을 해야 이런 형태의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 여기 위에 보면은 지금 현재 일단 그리기 도구 서식 탭이 눌려져 있을 거예요. 왼쪽에 여기 도형 삽입 그룹 있죠? 거기에 보면 도형 편집이라고 있습니다. 도형 삽입 그룹의 도형 편집. 거기에 두 번째 전편집이라고 있죠? 두 번째 전편집. 자,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기 네 군데에 검은색 점이 생겼을 거예요. 검은색 점.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형을 그리거나 할 때 하얀색 동그라미가 그려지는데 전편집이라고 하는 기능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검은색으로 그 점의 색상 그리고 모양이 변경이 됩니다. 자, 일단 제가 이쪽 영역은 요렇게 하고 싶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여기 왼쪽 그 사각형을 클릭 한번 해볼게요. 검은색 왼쪽 요 사각 클릭. 자, 요 점을 클릭하게 되면은 내가 클릭한 이쪽에 두 개의 하얀색 사각형이 생길 거예요. 두 개의 하얀색 사각형. 그 중에서 여기 오른쪽에 생긴 요 사각형 있죠. 얘를 여기 2가 있는 2와 F 사이 여기쯤으로 끌고 가보세요. 2와 F 사이. 쭉 끌고 가세요. 그 점을. 얘가 각도인데 그러면 내가 끌고 가는 이 점의 방향대로 뭔 이런 선이 그어질 겁니다. 요렇게. 맞죠? 띄세요. 자, 그럼 어때요? 직선이 이렇게 살짝 휘어지는 형태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절반은 완성이 된 거예요. 절반은. 그리고 이제 이쪽 반대쪽을 조금 더 휘어지는 각도를 강하게 줄 겁니다. 이번에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검은색 점 클릭. 자, 클릭하면 반대로 나오죠. 이번에는 반대로. 왼쪽에 사각형, 아래쪽에 사각형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요번에는 요 하얀색을 아래쪽으로 당길 거예요. 아래쪽으로 쭉 당기세요. 저는 여기까지 당길게요.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이런 모양으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물결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는 도형이 되게끔 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되셨나요? 자, 빈 공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얘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거예요? 검은색 사각형, 전편집을 누른 이후에는 검은색 사각형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 기준으로 해서 흰색 사각점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위치와 각도 조절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에 내가 만든 도형에서 조금 어떤 변형을 주고 싶다라고 할 때 쓰는 기능이 이 전편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전편집의 경우에는 그 파워포인트를 좀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은 이 전편집을 사용해서 도형을 이용한 디자인을 상당히 활용을 잘 합니다. 그런데 이거 전편집이 아예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전편집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그려져 있는 도형을 목록에 없는 도형의 형태로 바꾸는 기능을 전편집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도형에 그림을 넣는 걸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각형 모양에서 물결이 들어간 형태의 도형으로 바꿨는데요. 이 안에다가 그림을 넣을 거예요. 어떤 그림? 지금 커피 타임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커피에 관련된 이미지를 여기다가 집어넣겠습니다. 도형은 지금 클릭이 되어 있으실 거고, 위에 그리기 도구 서식 탭으로 갈게요. 그리기 도구 서식 탭에 가면 여기 도형 스타일 그룹에 첫 번째 도형 채우기라고 있죠? 그리기 도구 서식 탭에 도형 스타일 그룹에 도형 채우기. 자, 클릭을 해보면 제가 그림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보시면 거기 그림이라고 있을 거예요. 아래에서 세 번째 그림. 클릭. 자, 여기 첫 번째 파일에서라고 하는 거 있죠? 파일에서를 클릭하시고 우리 예제가 들어있는 폴더로 이동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OA 스타터 파워포인트 예제 파일 더블 클릭. 그 다음 준비 파일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7장. 거기 보면 원두라고 있을 겁니다. 원두. 자, 원두 클릭하시고 삽입 눌러주면 그 모양을 그대로 따라가서 원두 이미지가 그 안에 채워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위에 그 컵은 도형을 그려서 병합하는 걸 했고, 아래쪽에는 도형을 그리고 전편집을 이용해서 좀 변형을 준 다음에 채우기로 그림을 넣는 것까지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이제 작업을 할 건데요. 그거는 잠깐 쉬는 시간 가지고 1교시 수업에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5분까지 쉬는 시간 가지고요. 이어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2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볼 거는요. 모형을 그리고 텍스트 삽입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지금은 도형을 그리고 여기다가 그림을 넣는 걸 했죠. 이번에는 도형 안에다가 글자 삽입하는 편집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2번 슬라이드 선택해 주세요. 다음 위에서 삽입 탭, 다음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 그 다음 기본 도형에 가보면 세 번째 줄 중간쯤에 하트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줄 중간 하트. 자, 클릭하시고 그 다음 여기 목차 사이에다가 대각선으로 드래그 해줄게요. 이렇게 너무 크게 하지는 마시고요. 조금 있다가 이 하트를 복사해 가지고 이 아래쪽에 총 4개가 들어갈 겁니다.
세 개가, 두 개가 더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총 세 개가 들어가요. 여기에. 그거 좀 생각하셔가지고 크기를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럼 위에 홈 탭에 가서 글자 크기를 먼저 키우고 입력을 할게요. 홈 탭에 가서 글꼴 그룹의 크기를 36으로 일단 바꿔보겠습니다. 36. 네, 그럼 여기 안에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죠? 자, 1이라고 써볼게요. 1. 도형은 별도로 뭐 어떤 글자를 입력할 때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클릭하고 바로 입력을 해도 됩니다. 클릭하고 바로 입력을 해도 되고, 아니면 뭐 글자의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입력을 해도 되고요. 그래서 도형은 선택된 상태에서 입력만 하면 바로 글씨가 써져요. 그런데 하나 여기서 차이가 있는 거는 그 한글 있죠. 한글 도형은 조금 달라요. 한글 도형은 기본적인 도형에다가는 바로 글자를 못 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글자로 쓸 수 있게끔 바꿔주고 글자를 써야 돼요. 그런데 파워포인트에서는 도형을 그린 상태에서 입력을 하면 바로 입력이 된다는 거, 요런 좀 다른 차이가 있으니까, 한글하고 파워포인트 두 개 다 쓰시는 분들은 한글에서는 별도로 기능을 줘야 된다라는 것만, 그리고 파워포인트에서는 바로 써도 된다. 그 다음에 볼 거는요, 도형 스타일 적용하고 복제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하트 모양을 이렇게 그렸는데 얘를 스타일 적용할 겁니다. 그래서 위에 그리기 도구 서식 탭에 가서 그리기 도구 서식 탭, 다음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도형이죠. 그래서 도형 스타일, 전에 저하고 워드아트를 했을 때는 워드아트 스타일에서 있었어요. 글자의 경우에는. 그런데 얘는 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도형이죠. 그래서 도형에 대한 어떤 변형을 준다든지 그럴 때는 도형 스타일에다가 하시면 되고, 그런데 여기 안에 보면 또 글자 들어있죠. 글자에 대한 효과를 주고 싶다라고 할 때는 워드 스타일에서 하면 돼요. 단순히 도형에다가만 줄 거면 도형 스타일, 도형 안에 있는 글자에다 주겠다? 그러면 워드 아트 스타일. 이 두 개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이걸 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도형에다가 줘야 되는데 워드 아트 스타일을 준다든지, 워드 아트 스타일을 줘야 되는데 도형 스타일을 준다든지, 그러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겠죠? 자, 거기에 요 자세히 버튼 눌러주세요. 클릭하시고 여기서는 맨 마지막 줄 5번째, 강한 효과 황금색 강조 4라고 나올 겁니다. 강한 효과 황금색 강조 4. 자, 이렇게 이제 색상 디자인 바꾸는 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얘하고 똑같은 거를 하나 더 만들 거예요. 똑같은 거를 한 개 더. 그리는 게 아니라 복사가 있고 복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인데 파워포인트에서는 똑같은 모양을 선택한 이후에 바로 똑같이 만들 때 쓰는 기능이 있어요. 복제라고 하는 기능. 그래서 그거는 키보드에 보면요, 이 컨트롤 키 있죠. 컨트롤 누르고 있으세요? 자, 그 다음 D키를 톡 치세요. 한 번만 톡. 그럼 똑같은 모양이 바로 그 위에 겹쳐져서 하나 그려질 겁니다. 안 되나요? 자, 안 될 경우에는 테두리를 한번 클릭하세요. 테두리. 안 되면
지금 하트 모양 테두리를 클릭하시고 컨트롤 D 누르면 만들어질 거예요. 자, 얘를 이제 좀 바꿔보겠습니다. 아까 색깔 줬던 거 여기 도형 스타일에 자세히 버튼 눌러주시고 클릭한 다음에 얘는 요걸로 줄게요. 마지막 젯줄 세 번째 강한 효과 주황 강조 2 강한 효과 주황 강조 2 자, 그 다음 이렇게 서식을 준 거를 같은 모양으로 두는 게 아니라 얘를 다른 도형으로 바꿀 겁니다. 목록에 있는 것 중에서. 그래서 아까 저거 전편집했을 때 눌렀던 버튼이 하나 있어요. 여기 위에 도형 편집, 도형 삽입 그룹에 도형 삽입 그룹에 도형 편집에 가보면 도형 모양 변경이라고 있어요. 도형 삽입 그룹에 도형 편집에 도형 모양 변경. 그러면 현재 그려져 있는 그 복제한 하트를 어떻게 변경을 할 거냐. 자, 그 목록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 보면은 여기 별미 천수막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별미 천수막 그룹에서 요거 물결이라고 하는 걸 할 거예요. 별미 천수막 끝에서 두 번째 물결 클릭. 그러면 모양이 바뀌었죠. 그 다음 여기 지금 물결로 바뀐 요 오른쪽 조절점을 좀 당겨 가지고 너비를 키워주세요. 네, 그 다음 가운데에서 조금 이렇게 당겨서 오시고 그 다음에 지금 물결을 했기 때문에 여기 복제한 거에 가려져서 지금 숫자 1이 안 보이죠. 도형은 아래에서부터 그린 것들이 순차적으로 위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그린 게 가장 밑에, 그 위에, 그 위에, 그 위에, 그 위에 이렇게 겹쳐지는 형식으로 도형이 그려져요. 그래서 지금은 얘네 둘의 순서를 바꿔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 하트 모양이 앞으로 나오고 도형 모양이 뒤에 가게.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 건 얘가 선택이 되어 있죠. 얘를 뒤로 보낼 겁니다. 여기 보면 정렬 그룹에 뒤로 보내기를 클릭하면 맨 뒤로 보내기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정렬 그룹에 뒤로 보내기에 맨 뒤로 보내기 클릭. 자, 그러면 가려졌던 하트 모양이 앞으로 튀어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위치를 잘 조절을 해주세요. 여기서는 테두리가 클릭된 상태에서 방향키로 조절하시는 게 조금 더 세밀하게 조절이 돼요. 키보드의 방향키로. 손으로 끌고 가면은 한 번에 막 움직일 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이 방향키로 하게 되면은 세밀하게 위치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테두리가 클릭된 상태에서 한 요렇게 변경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셨죠? 이번에는요. 그룹으로 묶고 이동, 복제, 간격 맞추기 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하고 1번 슬라이드에다가 그 그룹 묶는 거 했었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요 하트 모양 그리고 하트 모양을 만들어서 모양을 변경한 이 물결 모양 이 두 개를 그룹으로 묶어 버릴 겁니다. 자, 그래서 전 여기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목차가 좀 걸리니까 쭉 이렇게 드래그해서 전부 다 감싸세요.
이 목차는 포함되면 안 됩니다. 그 사각형 안으로 완전히 이 모양이 들어오게 하면 돼요. 드래그해서. 다음 그리기 도구 서식 탭으로 가서 아까는 병합이라는 걸 했고요. 그 병합하고 그룹하고는 좀 달라요. 아까 했던 건 병합이었죠. 병합하고 그룹. 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어떤 건지는 해보고 그 결과물로 볼게요. 자, 이 정렬 그룹에 보시면 그룹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정렬 그룹의 그룹화. 거기 보면 그룹이라고 있죠? 그룹. 클릭. 자, 이걸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위에 거는 지금 한 그룹으로 하고 아래쪽 거는 아까 했던 그 도형병합으로 제가 해볼게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이 어떤 게 있는지, 도형병합의 병합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볼게요. 자, 모양이 어때요? 다르죠? 위에 거는 그룹할 경우에는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대로 유지가 되죠. 하트 모양도 살아있고 물결 모양도 살아있고, 그런데 병합을 해버리면 여기 하트의 요 꺾여진 부분이 없어지면서 얘네 전체가 지금 하나짜리로 아예 통합이 돼버린 거예요. 얘는. 그래서 위에 거는 모양도 살려두되 따로따로인 거를 그냥 겹쳐서 하나로 인식하게 하는 거고, 아래에 놓은 병합은 그냥 아예 뚫어서 하나짜리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요 지금 하나를 똑같은 모양을 아래쪽에 두 개를 더 만들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얘를 복제할 겁니다. 복제. 요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여기다 마우스 올리시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 쉬프트 키, 요 두 개를 누르고 있으세요. 컨트롤 쉬프트, 엄지하고 검지손가락으로 누르고 있으면 되겠죠? 컨트롤하고 쉬프트 키. 자,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 도형 가운데서 움직이면 됩니다. 자, 제가 먼저 할게요. 이거는 일단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설명을 드렸으니까 제가 하는 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하시면 돼요. 자, 컨트롤 쉬프트 누르고 아래로 당깁니다. 자, 당기면 이렇게 나와요. 나오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 컨트롤 쉬프트를 먼저 떼면 안 돼요. 제가 먼저 떼볼게요. 자, 뗐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마우스는 누르고 있는 상태이니까 얘가 위치가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컨트롤 쉬프트 누르고 아래로 당기고 난 다음에는 마우스를 먼저 띄고 그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를 띄는 겁니다. 얘를 먼저 띄면 안 돼요. 컨트롤 쉬프트는 누르고 있고 마우스를 누르고 끌고 내려왔으면 마우스 먼저 띄고 그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를 띄고 이 순서로 해야 돼요. 제가 먼저 할게요. 자, 컨트롤 쉬프트 당기고 마우스 먼저 띄고 컨트롤 쉬프트 띄고 한 번 더. 자, 컨트롤 쉬프트 누르고 아래로 드래그하고 마우스 먼저 띄고 그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띄고 이렇게 해야 복제가 돼요. 자, 한번 해보세요. 하셨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손으로 끌었기 때문에 요 간격 얼추 비슷해 보이지만은 살짝 다를 수도 있습니다. 손으로 끌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거를 기능으로 저 사이사이의 간격을 맞출 거예요. 사이사이의 간격을. 자, 오른쪽 위에 보시면 여기 정렬 그룹의 맞춤이라고 있죠? 정렬 그룹의 맞춤. 자, 근데 지금은 잠깐만요. 다시 빈 공간 누르세요. 요거 말고 다시 빈 공간 클릭. 얘 하나만 하면 안 되니까
자, 요 세 개를 드래그해서 요렇게 다 잡으세요. 요 세 개를 전부 다. 얘네들만 드래그해서 선택. 목차는 빼고요. 자, 선택하셨으면 여기 그리기 도구 탭에 정렬 그룹에 맞춤. 자, 맞춤에 가보면 거기에 끝에서 세 번째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 라고 있을 거예요. 끝에서 세 번째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 자, 그럼 미세하게 얘네들이 조금씩 움직일 겁니다. 되셨나요? 자, 밖에 한번 클릭하시고 이제 여기 안에 있는 내용만 변경을 하면 네, 이제 다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 안에 있는 글자들을 수정하고 싶을 때는 그 해당하는 글자가 써 있는 위치에다 대고 클릭을 해야지 다른 데다 클릭하면 개체 트리 선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수정하고자 할 때는 내가 수정할 위치에 있는 그게 숫자가 됐든 문자가 됐든 그 주변에다 대고 클릭을 해야지만 커서가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지금 뭔가 살짝 에러가 난 것 같은데요. 자, 바꿔보세요. 자, 이렇게 입력해 주세요. 입력 다 하셨죠, 이제? 아직 못하신 분 계신가요? 자, 그래서 1번 슬라이드. 1번 슬라이드는 정합을 해서 도형을 만들었고, 얘는 도형을 그리고 전편집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편집한 이후에 이렇게 커피 이미지를 넣고, 그 다음 2번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이렇게 도형을 집어넣고 복제를 한 다음에 아래쪽에다가 복사를 쭈루룩 해서 집어넣은 이런 모양이 되겠죠. 첫 번째는 잘 모르겠는데 이 2번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목차로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도형을 이용해서 뭐 1번 모, 2번 모, 3번 모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도 있으니까요. 도형을 이용해서 한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만들었으니까 얘도 저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파일 클릭하시고요. 원본은 있으니까 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게요. 원본은 있으니까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 다음 여기 오른쪽에 보면 저번주 금요일 날 했기 때문에 아마 OA 스타터 파워포인트 예제 파일이라고 있을 거예요. 만약에 나는 없다 라고 하는 분들은 요거 이 PC를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나는 안 보인다 라고 한다면 이 PC 더블 클릭, 바탕화면에 OA 스타트업 파워포인트 예제 파일 여기다 저장할게요. 파일 이름은 커피타임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럼 저장 버튼만 눌러주겠습니다. 잘 되고 있으신가요? 자, 간단하게 도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여기 왼쪽에서 2번 슬라이드 클릭하시고 엔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엔터. 자, 그러면 3번 슬라이드가 만들어졌고요. 위에서 삽입에서 도형. 그 다음에 요 타원 있죠? 타원. 기본 도형의 타원. 클릭하세요. 자, 그 다음 도형을 그릴 겁니다. 아까 제가 도형 그릴 때 정사각형 또는 정원을 그릴 때 무슨 키를 누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요 Shift 키를 누른다고 했었어요. Shift 요거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정원, 정사각형밖에 안 그려집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모양을 틀어서 원을 그리려고 해도 그게 안 돼요. 아무리 내가 모양을 조금 납작하게 또는 넓게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자, 마우스 띄고 Shift 키 띄고, 자, 다시 삽입에 가서 도형, 이번에는 똑같이 타원을 넣어볼 거예요. 똑같은 기본 도형에 타원을 넣을 건데, 아무것도 누르지 말고 그냥 드래그 해보세요. 아무것도 누르지 말고. 그러면 그냥 넓게 그리던 얇게 그리던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보면 나는 딱 정원 또는 정사각형 이런 비율을 유지하면서 내가 도형을 그려야 될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Shift 키를 이용해서 그리시면 딱 떨어지는 형태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게 아니라 내가 좀 모양을 정원이나 정사각형 말고 그리고 싶다. 예, 그럴 경우에는 아무것도 누르지 말고 그냥 드래그를 하면 된다. 예, 이렇게 도형을 삽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도형을 지우고 싶어요. 자, 클릭한 상태에서 키보드에 보면 요 딜리트 키 있죠?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 클릭하고 딜리트. 자, 그 다음 요 3번 슬라이드를 누르고 딜리트 한번 눌러볼까요? 왼쪽에 3번 슬라이드 클릭하고 딜리트. 이렇게 되면 슬라이드까지 지워지죠.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X 버튼 누르시고요. 아까 저장했으니까 요거는 저장 안함 누를게요. 아까 저장했으니까 굳이 이걸 또 저장할 이유는 없겠죠? 저장 안함. 이번에 볼 거는요. 불꽃 축제 도형 만드는 걸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도형 그리는 거, 그리고 뭐 그림으로 채우게 하는 거, 글자 쓰는 거, 이런 것들 다 해봤는데요.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하나 원형 형태의 한강 불꽃 축제 도형을 이용한 이미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탕화면에 파워포인트 열어주시고요. 시작할게요. 위에 슬라이드 그룹에 요 레이아웃 눌러주시고 슬라이드 그룹에 레이아웃 누른 다음 세 번째 줄 첫 번째 빈 화면을 클릭하겠습니다. 빈 화면 세 번째 줄 첫 번째 빈 화면. 자, 여기다가 도형을 그려줄 거예요. 타원. 네, 정원을 하나 그릴 겁니다. 위에 삽입에 가서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 그 다음 기본 도형 첫 번째 줄 세 번째 타원,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 세 번째 타원 클릭한 다음에 제가 정원을 그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키보드에서 아까 무슨 키요? Shift, Shift 키 누른 상태로 쭉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이 위에다가 직사각형을 하나 더 그릴 거예요. 이 위에 또 삽입에 가서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 자, 사각형 그룹의 첫 번째 직사각형, 사각형 그룹의 첫 번째 직사각형. 그 다음 얘는 그냥 드래그 할 겁니다. 자, 잘 보시고 드래그 하세요. 한 여기쯤에서 관통합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번에 뭐 할 거냐면 지금 이 원이랑 사각형이랑 이 부분이 지금 겹쳐져 있죠. 이 부분은 겹쳐지지 않은 부분이고, 그래서 이 바깥쪽 부분만 날려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겹쳐지지 않은 부분만. 어떻게 보면 가위로 오린다? 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바깥쪽에서 이렇게 쭉 드래그 하세요. 전체를. 완전히 내가 드래그한 사각형 안으로 다 들어오게. 자, 선택하셨으면 위에 그리기 도구 서식에 도형 삽입 그룹에 여기 도형 병합이라고 있죠? 거기에 보면은 조각이라고 있을 겁니다. 조각. 그러니까 뭐냐면 겹쳐지는 모든 부분을 다 조각조각 내는 거예요. 겹쳐지는 그 영역 하나하나를 전부 다 조각을 클릭.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엄청 많은 조절점들이 생기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빈 공간 한번 클릭한 다음에 얘부터 해볼까요? 클릭. 자, 그 다음 얘를 지울 겁니다. 키보드에서 지우는 키 무슨 키? 딜리트 키라고 말씀드렸죠. 요거 딜리트 키. 자, 어때요? 바깥 부분이 잘려나갔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클릭, 딜리트. 자, 이렇게 지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여기 아직 사각형이 부분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원 형태를 대고 계속 자른 거기 때문에 얘는 실제적으로 사각형이겠죠. 얘도 여기다가는 그 그림을 집어넣을 겁니다. 자, 그래서 남아있는 사각형 영역을 클릭을 하세요. 얘는 원이 아니라 그 위에 겹쳐진 사각형이에요. 자, 그 다음 위에 그리기 도구 서식에 가서 그리기 도구 서식 탭에 도형 스타일, 도형 채우기, 그리기 도구 서식 탭에 도형 스타일 그룹에 도형 채우기. 클릭을 해보면 끝에서 세 번째 그림 있죠? 끝에서 세 번째 그림. 자, 파일에서 눌러주시고, 파일에서, 자, 그 다음 저는 이렇게 바로 보이는데 안 보일 수 있으니까 바탕화면에 OA 스타터 파워포인트 예제 파일, 다음은 준비 파일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7장 더블 클릭. 거기 보시면 불꽃이라고 하는 거 있을 겁니다. 불꽃. 자, 불꽃 선택한 다음에 삽입 눌러주게 되면은 요 사각형 잘려진 영역에 맞게 이렇게 들어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 여기 위에다가 바로 글자를 써도 되기는 하는데 내가 원하는 위치 조절이라든가 그런 거를 조금 하기 위해선 별도의 텍스트 상자로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위에 삽입에 가서 여기 텍스트 그룹에 텍스트 상자를 보면은 가로 텍스트 상자라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삽입 탭에 텍스트 그룹에 텍스트 상자, 가로 텍스트 상자. 자, 클릭하셨으면 살짝 바깥에다 한번 클릭해 볼까요? 빈 공간. 클릭. 다음 크기를 이게 또 제각각이라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네요. 조금 크게 해도 될 것 같은데 80포인트. 지금 자동으로 홈 탭으로 왔을 거고 네, 요 크기를 80으로 할게요. 글꼴 그룹의 크기를 80으로 바꾸세요. 글꼴 그룹의 크기를 80. 자, 그 다음 입력해 보겠습니다. 한강 불꽃 축제. 다 붙여서 입력하세요. 전부 다 붙여서. 따로 띄지 말고. 입력 다 마치셨으면 요 테두리에서 이쪽으로 요 그림 불꽃 축제 되고 있는 이미지 위로 끌고 들어오세요. 테두리에서 살짝 크네요. 80보단 좀 줄여야겠는데 저는 한 72 정도로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전 72 정도가 맞네요. 이거는 원을 어느 정도 그렸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끌어다가 놓고 크기는 맞춰서 줄여주세요. 됐으면 글자색을 요거 하얀색으로 바꿀게요. 글자색 요거 흰색. 다음 요거 텍스트 그림자까지 글자색은 흰색, 텍스트 그림자. 되셨나요? 원에다가는 이렇게 일부분의 그림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각형 부분에서 지금 왼쪽 오른쪽을 조각을 내서 잘라버린 다음에 남아있는 조각에다 그림 집어넣고 그 위에다가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지금 이렇게 얹은 거죠.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저장할게요. 파일 위에 있는 아이콘 눌러주시고 자, 여기에 오늘 OA 스타터 파워포인트 예제 파일 들어있을 거예요. OA 스타터 파워포인트 클릭. 파일 이름은 불꽃 축제라고 주겠습니다. 파일 이름은 불꽃 축제. 입력하셨으면 저장 눌러주시고요. 저장까지 다 끝났으면 프로그램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도형을 이용한 디자인하는 방법을 같이 알아봤습니다.